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 좀비기술 특강 기본편 제51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먼저 학교에서 요약집이 있고 이 강의는 이미 완강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좀비기술 특강입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해서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교재는 과목도 꼭 적어주세요. 민법 또는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인법 공부할 차례죠. 먼저 주인법은 대항력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대항력은 소유자가 바뀌면 나오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눠서 먼저 매매 등 법률행위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습니다.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더 빨라야 대항할 수 있고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을 늦게 갖추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즉 가백의 X라는 부동산입니다. 주택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차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에 임차인들이 보증금 3억을 가백에 지급했죠. 그럼 우리는 곧바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X부동산을 2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지났는데 갑이 병에게 팔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2년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우리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의리가 아닌 게 채권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계약했죠. 그럼 이 계약 내용을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이 있으니까 약속 지켜라고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이 신소유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이고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2년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병이 나가. 그럼 을은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3억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병한테 받을 수 없죠? 갑에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럼 같은 말이 매매가 양도죠.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꼭 외우세요. 우리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X가 시가 5억이면 병은 얼마에 살까요? 병이 을 3억 내준 거 아니죠? 병은 5억 주고 삽니다. 그럼 병이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죠.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임의 규정이라 임대인이 협조해 줘야 돼요. 잘 안 해줍니다. 하라 그래도 네 돈으로 해 그래요. 그럼 또 의리 안 합니다. 이래저래 임차권 등기는 실생활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X가 주택이라면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였죠. 그럼 등기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삿짐 풀고 주민등록이 전이신 거죠. 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한편 만약에 X가 상가라면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도 임차권 등기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이때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을이 임대차하고 첫 번째 곧바로 임차권 대항력 취득했어요. 그럼 두 번째 병 그거 알고 사겠죠? 그때 하나요.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2년을 주장하니까 을은 중간에 안 쫓겨나죠. 그리고 2년 다 지나도 3억을 누구에게 받아요? 병에게 받죠.
주기는 가백이 줬더라도 나갈 때 병에게 받습니다. 이것을 을은 가백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을이 대항할 수 있다면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시를 이제 승계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병이 승계한다 그러면 갑자리에 병을 대입해요. 그럼 병과 을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거죠. 그럼 을은 이제 안 쫓겨나고 3억도 병한테 받는 겁니다. 그럼 병은 이번에 2억이 사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꼭 외우세요. 을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양수인은 양도인주의 승계한다. 을이 대항력 없다 그러면 양수인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죠?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든 없든 이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2억이 샀겠죠? 이렇게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랐는 거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매로 소유자 바뀌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됩니다. 그럼 최선순위 저당권 등 이 말소 기준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력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어요.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이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경매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가 2번이죠. 최선순위 저당권. 이 밑으로만 소멸됩니다. 그럼 이들은 다 대항력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면 경락인은 전 소유자의 지위를 아까 승계한다 그랬죠. 그럼 저당권이 먼저 있고 용의권들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럼 경매하면 최선순위 말소 기준 소멸하고 밑에 소멸합니다. 그럼 이들은 대항력이 없다죠? 없다. 밑에는 경락인은 전 소유자의 지위를 아까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그럼 저당권, 용의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시험은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최선순위입니다. 그럼 소멸하고 중간에 샌드위치 소멸하고 소멸합니다. 그럼 얘들은 대항력 소멸했죠? 그럼 대항력 없다죠? 그럼 경락인은 전 소유자의 지위 승계하지 않는다. 이게 대항력 없다 했죠? 그래서 매매와 경매를 잘 비교하세요. 자, 기출문제집 204페이지입니다. 1번 주택임대차 틀린 거죠? 중간에 읽을 필요 없죠? 틀린 겁니다. 자, 기억 임차인이 주택인도 만약에 1월 20일로 써보세요. 주민으로 1월 20일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1월 20일 써보세요. 왜냐면 이게 셋 다 같은 날이니까 다 1월 20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대항력은 언제 생기죠? 다음날 영시여기 1월 21일 날 생기 21일 날. 근데 저당권 등기는 그날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경매 나오면 저당권이 하루 빠르고 이 대항력이 21일이라 대항력이 느리죠. 그럼 경매 나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밑에 대항력 아까 소멸한 날 했죠. 그래서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지대간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았죠? 대항력 소멸하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니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유태 양수인은 임대인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맞았죠? 아까 대항력 있다가 승계한다. 디귿 소액 임차인의 최우 소면제는 주택가에 가로열고 대지 포함 맞아요. 근데 2분의 1이죠. 2분의 1 해당가냐 인정됩니다. 리을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사람이 바뀌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일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틀린 거라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 이제 주인법의 차임 증감 청구였죠. 상위법과 5% 똑같아요. 즉 당사자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대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게 된 때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 증액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이죠. 증액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해요. 그럼 증액 청구는 1년 이내 또 못합니다. 감액은 상관없어요. 감액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하잖아요. 다음 증액 청구 제한이 있는데
증액 증후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액은 상관없어요. 감액하면 임차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상주 증후 외우세요. 상인법, 주임법, 증액은 다 5%,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주를 증후한다. 상가집 가서 10만원 냈거든요.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욕 나오죠. 이 상주를 증오한다. 증액입니다. 근데 이 5%가 어느 때나 적용된 게 아니죠. 우리 대법원은 이 5%는 첫째 임대차 계약 존속 중이면서 두 번째 임차인은 거절하는데 임대인 일방만 청구할 때 하나여 5%가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둘 다 갖춰야 돼요.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한다. 이때는 5% 적용 안 됩니다. 재계약하면 100%, 200%를 올릴 수 있어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이때 5% 보호 안 됩니다. 그 다음 계약 존속 중이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5% 적용 안 됩니다. 100%, 200%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한해서 5%가 적용됩니다. 근데 실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재계약할 때 5%를 막 적용하거든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5%를 막 적용해버립니다. 다 그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적용 안 됩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 규정 5%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청구한 데 하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 적용 안 돼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 증액할 때 5%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 적용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막 적용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임차인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고 임대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적용 안 됩니다. 이거. 2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거죠. 1번 차임 증액 중 5%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아까 재계약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맞았잖아요. 2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간을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 계약서에 표시하겠죠? 뭐 2번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3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자, 그럼 전세권자 지위와 주택임차인 지위 두 개를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그럼 그 뒤에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세문제 상실한다 맞았습니다. 대신 전세권자 지위는 남아 있어요. 두 개를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4번 임차인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다세주택 동호서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분으로만 주민으로 가면 대항력 취득할 수 없어요. 5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되는 법인이죠.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주임법 보호 못 받지만 세 가지 LH, 여기 지방공사, 중소기업, 세 법인은 예외적으로 여기 대항력이 인정받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했죠. 옳은 겁니다. 1번 주택인도받고 주민으로 마친 때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받아야 주택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우선 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있어야 되죠. 2번 X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3번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그럼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이라 동호수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대항력 인정받습니다. 4번 대항력 1월 20일 써보세요.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2월 20일 쓰시고 이후 증액 3월 20일 써봐요.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저당권에 기해 주택경매 소유자에게 대항을 썼다 맞습니다. 저당권이 2월 20일이죠. 그럼 그 이후에 증액된 이 금액으로는 경락인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저당권 등기 이 전에 있는 걸로만 대항해야겠죠. 자, 5번. 정답이 4번이고. 5번 확정일자 받은 후 자, 주택인도 서부서 2월 20일, 전입신고 2월 20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 2월 20일 서요. 이 같다 그랬으니까. 같으면 자, 대항력은 21일 0시, 저당권은 20일. 그럼 저당권이 빠르죠. 그래서 임차인이 저당권에 우선한다 틀렸고 저당권이 선순위죠. 임차인이 그 다음 날입니다. 4번. 이제 갑은 자기 소유 X주택, 주택 2년간 을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들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2번 을이 임차주택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주용도가 주거용이죠. 주거용. 그 중에 일부만 주거의로 사용하면 주용도가 주거용이니까 전부 다 주임법 적용해 줍니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사람이 바뀌죠. 을만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기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발생하면 갑, 임대인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죠. 5번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 임차인은 그 차임 20분의 1 금액을 초과 5%를 초과요. 감액이네요.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상주 증오, 증액이 5%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임차인이 유리하니까 5%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기법이 증액, 증오죠. 증액. 항기법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문제를 나올 걸 이미 다 예견했습니다. 감액은 상관없어요.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주임법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임차인 동그라미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 신청 동그라미죠.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 이행이 주택인도예요. 주택인도나 이행 제공을 집행이 경매에 개시효권을 하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은 경매 신청할 때 목적물 반환하지 않아요. 경매 다 끝나고 보증 받을 때 그때 목적물 반환합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자,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 면제죠. 그 다음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이게 최우선이죠. 예를 들어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있잖아요.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 인정 안 해줍니다. 한번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자는 임대인이죠. 문제 별로 안 좋아요. 임대인 동의 받아야죠.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에요. 4번 X 몰라도 됩니다. 15년 한번 나온 거 안 봐요. 5번 주택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이게 미등기 전세죠. 여기서 등기란 전세권 등기를 말합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가 임대차죠. 그러니까 주임법 적용 준용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이론 강의 꼭 보셔야 됩니다. 뒷부분도 꼭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이론 강의로 연결됩니다. 한편 민법이 일단 중요하죠. 민법 기출 강의도 매일매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